반갑습니다. 조교입니다. 오늘의 세상 논평은 며칠 전에 있었던 6월 30일 날 있었던 그 영주의 산사태, 영주 GS건설 자해 아파트 신축 예정지 부근의 산사태, 이로 인해 가지고 14개월 된 영아가 숨진 사건이 있었습니다. 정말 참혹한 일이었습니다. 자, 이날의 뉴스를 2023년 6월 30일 날 8시 56분에 연합뉴스에 이선영 기자가 지금 썼는 기사입니다. 경찰 영주 산사태로 매몰됐던 14개월 여아 병원서 사망 판정, 이래가지고 지금 이 기사가 났습니다. 이 기사는 지금 여러분들이 다 보셨겠지만은 그래도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한번 듬성듬성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산사태가 난 집에는 산사태인지 개발행인지 이 내용인데, 여기는 한 집에 어른이 7명, 아이가 3명, 10명이 대가족이 사는 집입니다. 스레트 집안에서 지금 살고 있다 그러니까 얼마나 참혹한 삶입니까? 정말 아직도 스레트 지붕 밑에서 산다는 게 얼마나 참혹합니까? 30일 경북경찰청에 따르면은 오전 새벽 4시 43분께 영주 상망동에서 발생한 산사태로 집안에 물려든 토사로 14개월 된 여아가 병원으로 옮겼지만은 사망 판정을 받았습니다. 자, 이거는 지금 그때 당시에 사진들이고, 여기는 작업하는 광경이고, 이렇게 흘러나오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됐고, 그런데 이제 이 집에 여아가 죽었는데, 죽은 아이의 장례식 때는, 장례식장에는 문상은 영주에 기관 단체장들도 많고 선출직도 18명이나 되는데, 그 중에서 문상을 조문을 가신 분은 박남서 영주시장하고 영주시의회 의원 유충상 의원 2분뿐이었습니다. 2분뿐이었는데 정말 이 문제도 뒤에 말씀이 굉장히 많았어요. 질타가 이어지고 있다. 이런 질타가 이어지고 있다 이러잖아요. 문상을 꼭 해야 될 만한 사람이 문상 안 하는 사람들이 누군가 하면은 국회의원, 시의회 의장, 그 다음에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장, 그 다음에 지역구가 상망동인 의원 2명, 이 사람들이 조문을 안 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 뒷얘기가 엄청 많았어요. 그때 이 시간 그때에 풍기에 뭐 읍성격인가 면성격인가 하는데 갔다 그러는데, 정말 이게 말이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스레트 지붕 밑에서 그렇게 공건하게 살면서 이런 산사태 공직자 선출직들이 이거 단돌이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단돌이 못한 탓으로 산사태 났고 토사가 흐르는 거 아니에요? 그래 놓고는 여기에 조문도 안 했다. 어른들이 얼마나 말을 많이 하는지 몰라요. 이런 집일수록 가가지고 옆에 그래도 조금 이렇게 할 만한 사람들 데려가가지고 부의금도 좀 보태주고 위로도 해주고, 또 그 부의금이 없는 또 가난한 시의원도 있을런지 모르지, 선출직도. 그러면은 손잡고 우리가 이러이러한 조치를 하고 있으니까 좀 뭐 힘내시라고 이렇게 돋아주고 조문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없는 사람을 꼭 멸시했다고 바빠서 그랬다 그러지만은 그렇게 보는 사람이 그렇게 없어요. 나도 별로 지금 당장의 목소리가 높아지잖아요.
박영수 국회의원, 심재영 시의회 의장, 정규호 상임위원장, 이게 누구야? 김병기 시의원, 이재원 시의원. 정말 여기는 꼭 조문을 해야 될 만한 사람 아닌가? 자, 그래서 지금 여기에 소식입니다. 경북 북부지방에 어젯밤부터 집중호우가 산사태로 가는 YTN의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번 보고 갑시다. 영화가 매몰됐다가 구조됐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현장에 나가는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김근우 기자. 네, 경북 영주시 수해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네, 지금 뒤로 보이는 곳이 오늘 사고가 난 집인가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곳 경북 영주에는 이 순간에도 보시는 것처럼 장대리가 내리고 있습니다. 사고 현장인 상망동 일대는 도로를 비롯한 곳곳이 침수돼서 이곳을 찾은 취재진들도 발을 딛기가 어려울 정도였는데요. 제 뒤로 보이는 집이 오늘 새벽 4시 40분쯤 빗물에 쓸려 내려온 토사가 덮치면서 큰 피해가 발생한 곳입니다. 마치 폭격을 맞은 것처럼 지붕이 날아가고 벽이 허물어진 모습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모두 10명이나 되는 대가족이 살던 집이었습니다. 성인 7명과 아이 3명이 살던 거로 현재까지 파악되고 있는데요. 이 가운데 9명은 대피했지만 14개월 된 어린 여자아이가 미처 피하지 못하고 토사에 매몰됐습니다. 소방당국은 10분이 채 되지 않아 현장에 도착했고 굴착기 2대, 인력 70여 명을 투입해 구조 작업을 벌였는데요. 2시간 정도 만에 토사에 묻힌 아이를 발견해 구조했지만 이미 심정지 상태였고 결국 병원에서 숨졌습니다. 영주시는 대피한 가족 9명을 근처 경로당으로 옮겼고 심리상담 등 지원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어제 0시부터 오늘 오전 9시까지 경북 영주 2, 3면에 263mm의 비가 쏟아졌고 봉화군 봉화읍에도 163mm가 내렸습니다. 다행히 현재는 비가 조금 잦아들면서 영주 문수면 월호교 주변에 내려졌던 홍수주의보는 해제됐습니다. 하지만 영주에 호우주의보가 내려져 있고 영주와 봉화, 안동 등지에는 산사태 경보도 발령돼 있습니다. 기상청은 이 지역에 앞으로도 시간당 10에서 20mm 정도의 강한 비가 이어질 수 있다면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지금까지 경북 영주 수해 현장에서 YTN 김근우입니다. 자, 그래 YTN의 뉴스를 들어봤고요. 그 다음에 국민일보의 기사가 아주 잘 나와서 제가 지금 여기에 자료로 가져왔습니다. 자료로 가져왔는 거는 물길 위험한 것을 무시한 산지 개발 현장에서 산사태를 불렀다 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장미 아파트거든요. 장미 아파트고 고아로 아파트 뒷부분인데 여기에서 이제 뭔가가 나오는가 하면은 GS건설 자이 아파트 신축 예정지라는 게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이 자료 화면을 갖고 왔는 겁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지금 받는 이 사진은 뭔가 하면은 지난 1일 드론으로 촬영한 경북 영주 상망동 장미 아파트의 복구된 모습이고 지난 6월 29일 오후 11시쯤에 200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지면서 연접한 공사 현장에서 산사태가 발생했다. 당시 쏟아진 토사가 아파트 단지 안으로 치고 들어가 차량 5대 피해를 입히고 아파트 외벽을 때려 빨간 원 녹색 이 부분을 내리쳤다는 거예요. 지난 4일 오전 10시 20분 경북 영주시 함항동 장비 아파트 뒤편은 무릎 아래로 온통 흑색이었다. 아파트 외벽은 무릎 높이까지 토사가 덮쳐져 자국이 남았고 아스콘 바닥에는 씻어내지 못한 흙탕물이 말라붙었다. 지난 29일 오후 11시쯤 이 아파트와 연접한 산 위 상망동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산사태가 남긴 상흔이다. 여기에 이제 이게 연접한 산 위에 상망동 아파트 공사 현장이라 그랬어요. 이제 이 공사 현장이 이제 나오는 거예요. 이게. 다른 데서는 이거를 안 나오고 자꾸 산사태라고 얘기했어요. 이제 뒤로 읽어가면서 보고 있습니다. 당시 이틀간 340mm의 폭우가 쏟아지며 공사 현장 동쪽 사면이 무너져 내렸다. 쏟아진 토사가 공사 현장 외벽을 부수고 아파트 단지로 치고
들이치면서 주차되어 있던 차량 5대를 덮치고 1층 입구까지 밀려들어와 600mm 너비의 농수로에 쌓인 토사가 배수로를 막으면서 사면 아래에 논 전체도 침수돼 버렸다. 이 내용이에요. 4일 현장에선 굴착기 2대가 분주하게 산사태의 흔적을 정리하고 있었다. 쏟아져 내린 토사는 말끔히 치워져 있었다. 제 전문가인 전규원 산림기술사 박사, 정규원 박사는 물을 많이 먹으면 땅이 무르게 변해 힘이 없는 상태라며 산지 개발이 이루어지면서 물의 흐름이 바뀌어 예측할 수 없어지는 수계 교란이 일어난 것이라고 우려를 했다. 이거예요. 지금 정규원 박사가 하는 얘기는 땅이 물을 많이 먹어가지고 힘이 없는 상태로 됐다. 그런데 산지 개발이 이루어지면서, 산지 개발이라고 또 나오죠. 산지 개발이 이게 아파트 지으려고 지금 땅을 닦고 있는 그 내용이에요. 그래서 지금 GS건설이 나오고 자이 아파트가 나오는 거예요. 장미 아파트 주민 임모 씨는 20년 넘게 살면서 집중호우가 내린 적도 많았지만은 이렇게 물이 넘치고 산사태까지 난 건 처음이라면서 오후 7시 8시쯤부터 배수로가 막혀 공사 차량이 오가더니 11시에 산사태가 발생해 차가 뒤집히고 피해가 커졌다고 말하고 있다. 이거는 위에서 드론으로 위에서 찍었는 거예요. 여기에 중요한 기사가 나옵니다. 산사태에 발단이 된 공사 현장은 GS건설 나오지요. GS건설이 시공 예정인 자이 아파트 나오지요. 자이 아파트 대단지 공사 현장. 그리고 영주 상망 자이다. 764세대가 입주할 아파트를 만들고 공원을 조성하기 위해서 면적 22,156평만큼 산을 깎았다. 이게. 산을 깎아 평평하게 조성한 현장은 1994년 12월 이 120세대를 기준으로 준공된 장미 아파트 배수 체계에 의존하고 있었다. 장미 아파트 서쪽에 있는 콘크리트 축대에 가로 세로 60cm 남짓한 사각형 구멍이 있다. 과거부터 산에서 흘러내려온 물을 장미 아파트 배수관로로 내보내는 통로다. 시행사는 이곳으로 물이 모여 빠져나가는 주력 침사지를 조성했고 이게 지금 너무 적은 것을 이용했는 거지. 집중호우 때 고이는 물을 흘려내보내는 우수관로로 활용했던 것이다. 이게 아파트 단지예요. 이게 어떤 게인가 한번 읽어드릴게. 지난 4일 촬영한 경북 영주시 상망동 공사 현장의 침사지, 아파트 단지 개발을 위해 깎은 산지의 물을 모아내보내는 공간이지만 무너져 내려 본래 기능을 못하고 있다. 영주의 이정은 기자가 쓴 거예요. 참 이정은 기자가 이번에 아주 이 내용을 너무나 소상하게 기록으로 잘 남겨줬어요. 그러나 뻗어나간 배수로는 손바닥 2뼘만한 지름의 관로에 불과했다. 관로가 꺾이는 지점에선 관과 간 사이가 제대로 연결되지 않아 붕 뜬 곳도 보였다. 이게 지금 GS건설 자이아파트나 영주시가 지금 잘못 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사고가 났으니까 지금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지나친 행정에서도 지금 이걸 옳게 못했는 게고, 공사하시는 분들도 이거 못했는 게고, 배수 관로의 끝은 단지 안에서 끊긴 채로 검은 빛의 물을 토해내고 있었다. 해당 택지 조성을 맡은 시행사 LK 파트너스 주식회사 정윤석 대표는 우수 관로를 분산 배치해 뒀는데 제일 주력 부위에 물이 쏠렸다며 예상보다 비가 많이 내려 장미 아파트 우수 관로가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지금 이런 거는 기술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다 저렇다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례가 산지 개발 과정에서 산사태 등 자연재해 위험에 충분히 대처하지 않은 채 공사를 진행해 일어난 인재라고 지적했다. 이 부분이 중요한 거예요. 이 부분이. 재위험성 검토와
재영향평가가 요식행위로 진행되면서 실질적으로 자연재해에 대비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거는 행정이나 이 공사 현장 공사 시공 측에서도 이거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이 따라야 되는 거예요. 재위험성 검토는 산지를 개발할 때 개발지역을 포함한 상부와 하부 유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산사태 위험성을 검토하는 제도래요. 제도라는 거예요. 제도가 있는 거예요. 이런 게. 기후위기가 심화하면서 강우의 빈도와 세기가 예측 불가능해지자 산사태 등의 재위험성을 고려한 개발 허가 기준을 마련하자는 취지로 도입이 된 거예요. 이게. 산사태를 좌우하는 것은 물인 만큼 배수관리 재료, 통수 단면적, 저류 등의 배수로 체계도 위험성 검토도 대상이 된다. 영주시청 관계자는 5일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장미 아파트 우수관로가 영주시 배수관로와 이어져 있지 않는 것을 확인했다면서 이건 영주시 잘못이네. 했다면서 산사태 당시 토사까지 쏟아지면서 배수관로를 막아버린 것 같다고 했다. 이것도 영주시가 시인하고 있는 거고, 감독기관인 영주시청 역시 재위험 가능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얘기다. 이게 맞네. 이 전부 다 잘못했는 것들은 이 국민일보 이 기사 안에 다 나와요. 이에 대해 정 박사는 재위험성 검토는 위를 막고 아래를 터지지 않도록 해 토사가 없는 물이 하천까지 안전하게 흘러가도록 하는 것이라며 위험성 검토 분석에 장미 아파트 우수관로에 대한 평가도 들어갔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 박사는 또 침사지가 만수가 되면은 넘쳐 흐르는 물의 양이 많을 텐데 아파트 관로가 감당할 수 있는 수량과 맞지 않는다며 사전에 아파트 배출과라도 제대로 확인했어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게 장마가 오기 전에 이거를 점검을 해야 되는데 공무원들이 이게 점검 안 한 거야. 이 위에 지금 공사를 이래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꼭 해야 되는 게지, 이 공사를 안 했거든요. 안 하고도 이 물을 다 어떻게라도 받아 넘겼지. 못 받아 넘기, 잠시는 조금 물이 찬다 그래도 이렇게까지는 안 되지. 서재철 녹색전함 전문위원은 만약 토사량이 조금 더 많았거나 토사가 덮친 방향이 몇 미터만 달라졌어도 인명피해 등 큰 사고로 이어질 뻔한 아찔한 상황이었다며 이번 사례는 산지 개발 공사 현장들이 산사태 위험에 대한 경각심이 부족함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이 산지 개발 공사 현장들이 산사태 위험에 대한 경각심이 부족하다에 대한 책임을 확실히 져야지. 이번 사태에 대해 시행사 측은 현재 장마철 2차 피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추가 피해 방지에 주력하고 있다며 예방과 보상을 위해 주민과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이 협약을 이 보상을 잘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잘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이 영주에서는 그래도 최고 선출직으로서는 그래도 움직여야 될 만한 사람들 아니에요. 이 문상 안 갔던 사람들은 이 보상 문제에 적극적으로 보탬이 돼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누구 거를 갖다 주라는 게 아니라 공정하게 아주 공정하게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문상은 하기는 유충상위원하고 영주시장 박남수 시장하고 두 분이 했지만은 이런 이제 그때 안 갔으면은 안 갔는 그걸로 인해서라도 보상하는 데는 적극적으로 협조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이제 이게 국민일보를 통해 가지고 이 다른 기사에서는 이런 얘기들이 안 나왔어요. 그래서 저도 이 부분이 왜서 이렇게 안 나오는가 했었는데 이게 이제
산지 개발 문제하고 지금 여기에 아파트 현장이라는 거, GS 건설이 지금 시행사를 따로 두고 이거 현장을 지금 갖고 있는 모양인데 장차는 자이 아파트가 들어올 그런 예정지라는 거. GS 건설이 시공 예정인 자이 아파트 현장이라는 거, 영주 상망지구 예정지라는 거, 이것이 지금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여기서 나왔는가 하면은 여기에서는 지금 토사에 깔려 숨진 한 살 13개월 14개월 된 이 여아 산사태가 아니다 하는 그런 얘기를 지금 여기서 또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지난주 경북 영주에선 집에서 잠자던 14개월 아기가 산사태로 쓸려내려온 토사에 깔려 숨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사고 직후 산사태 대응이 소홀한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이 쏟아졌습니다. 그런데 산림청과 영주시는 산이 아니라 밭에서 흘러내린 토사가 아이를 덮쳤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이동 기자가 보도합니다. 14개월짜리 아기가 폭우에 밀려 들어온 토사에 묻혀 숨진 건 지난달 30일. 일부 구조대원들은 사고가 난 집이 야트막한 산 바로 밑에 위치한 탓에 산사태로 사고를 분류했습니다. 하지만 영주시는 사고 직후부터 산사태가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산이 아니라 개발 행위가 이뤄진 땅에서 토사가 흘러내린 게 원인이라는 겁니다. 저희가 현장을 보고 판단한 거죠. 그리고 거기가 개발 행위가 나간 데가 보니까 지난 19년도 산림청에 최종 보고된 사고 원인도 밭에서 유출된 토사로 확인됐습니다. 생기가 들어간 곳에 더 흘러내리는 걸 산사태라고 하진 않거든요. 위쪽에 밭이 있고 밭에서 흘러내렸으니까. 집에 덮친 흙이 담긴 마대자루 30여. 이 사람도 왜 이게 밭이라고 얘기를 하는지 몰라. 공무원도 이래 얘기하면 됩니까? 이게 아파트 예정지면은 공사 현장이라고 얘기를 해야지 왜 밭이라고 얘기를 해. 사고 현장 뒤편에 쌓여 있습니다. 영주시와 산림청은 집을 덮친 흙이 30여 개가 사고. 위쪽에 밭이 있고 밭에서 왜 밭? 왜 밭이라 그래? 내렸으니까. 집에 덮친 흙이 담긴 마대자루 30여 개가 사고 현장 뒤편에 쌓여 있습니다. 영주시와 산림청은 집을 덮친 흙이 산이 아닌 밭에서 흘러들어온 또 밭이네. 주장하고 있습니다. 관계당국이 산사태 여부에 이토록 민감하게 대응하는 건 인명피해 책임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산사태가 되면 공사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보상을 해주는 거고요. 산사태가 아니고 원인자가 있다 그러면 그 원인자가 보상을 해주시죠. 하지만 아기 유족들은 밭과 집 사이에 위치한 산의 일부인 경사면 흙이 무너진 것이라고 반박합니다. 경사면 쪽에 많이 차버리니까 경사면이 쏠려가지고 다 덮친 거예요. 여기가 그러면 누가 봐도 여기가 경사면이지 누가 여기를 이 무너진 데를 밭으로 보겠어요. 이게 밭인가? 산사태 취약지역 점검 대상에서도 빠졌다는 게 산림당국. 밭입니까? 산입니까? 산이 아니더라도 경사가 급한 사면은 지자체가 재해 예방 조치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 역시도 법에서 정한 급경사지 기준에 해당되지 않아 관리 대상에서 역시 빠졌습니다. 유일한 재해 예방 조치는 가족들이 직접 구입한 천막으로 경사면을 덮어두는 임시 방편이 전부였습니다. 소원이 이런 데 같은 경우 물이 내려오지 않습니다. 물을 가지고 다 막거든요. 밑에는 안 빠져주는 한 살 영아가 사망한 영주시 상망동의 많은 주택들이 산 아래에 자리 잡고 있지만 산사태 취약지역에 포함된 집원은 현재 단 한 곳뿐입니다. 영주시에 하여튼 이게 점검이 잘못돼 있어. 자, 이렇게 됐는가 하면은 지금 여기에 보면은 녹색연합에서 지금 촬영했는 이 영상이에요. 이 영상을 보면은 여기에서 상망동 GS건설 자이아파트 신축 현장이라는 게 이거 나오고 산사태에는 언제 산지개발 산사태 취약지역이라고 이렇게 나와요. 한번 보겠습니다. 영주 자이아파트 신축 건설 현장에서 산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자이아파트 분명히 나오잖아요. 지난 6월 30일 폭우로 영주 곳곳에서 수해 피해가 있었습니다. 영주 자이아파트 신축 건설 자이아파트 여기 마크 있잖아요. 현장에서 산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지난 6월 30일 폭우로 영주 곳곳에서 수해 피해가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GS건설의 자이아파트 건설 현장 곳곳에서 산사태, 토사유실 등으로 인근 주택과 농경지에 피해를 줬습니다. 자이아파트 공사 현장이라는 게 나오는데 왜 앞에서는 전부 밭이라고 얘기하는지 비가 많이 몰라. 와서 천재인 듯하지만 실은 인재입니다. 고질적인 안전 불감증이 난 산지 토사 피해입니다.
적절한 재해재난 대책이 마련되었으면 충분히 방지할 수 있는 피해였습니다. 그러나 GS건설 자이아파트 공사 현장에는 이런 기본이 지켜지지 않고 여름 장마 대비를 소홀히 했습니다. 이 결과 자이아파트 신축 공사 현장 바로 옆 연립주택단지의 산사태 피해를 발생시켰습니다. 아울러 인근 농경지는 토사유실로 인한 2차 수해 피해까지 발생했습니다. 지금까지 국내의 주요 산사태는 대부분 인재였습니다. 천재지변 같지만 산사태 발생 현장을 조사하고 세밀히 진단해보면 산지를 과도하게 파헤치고 난개발하는 과정에서 발생했습니다. 산지 재해 대책을 막을 구체적인 노력을 하지 않거나 심지어 적법한 재해 영향 대책을 지키지 않아서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이번 영주 상남동 GS 자이아파트 신축 건설 현장도 재해 영향 평가와 산지재해 영향성 검토 등을 거쳤습니다. 수해와 산사태 등 재해 피해에 관한 법적 절차를 밟고 나서 공사가 착공되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인 수해 피해 방지 대책은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여름 장마를 맞이하여 공사 현장에서 큰 비가 왔을 때 빗물을 제때 배출하는 대비책은 마련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공사 현장 주변 상남동 일대 산사태와 침수 피해를 가져왔습니다. 자이아파트 신축공사장과 바로 붙어있는 연립주택 한 개동은 1층 발밑까지 산사태 토사가 밀려드는 아찔한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산사태가 쓸고 내려가 토사량이 조금만 더 많았거나 방향이 몇 미터만 연립주택으로 더 가깝게 토사가 쏟아졌어도 큰 참사가 발생할 뻔한 아찔한 상황이었습니다. 2020년 8월 7일 전남 곡성 오상면 산사태로 5명의 주민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 참사도 마을 위쪽 국도 보강공사를 하는 토목공사 현장에서 발생했습니다. 도로 범면 공사를 하면서 적절한 배수 체계를 관리하지 못하고 방치한 참사였습니다. 영주 자이아파트 산사태는 다시 한번 경각심을 일깨워줍니다. 기후위기로 집중강우가 점점 강해지고 있습니다. 산사태를 비롯하여 수해 대책을 기후위기 재난 차원에서 대비해야 합니다. 영주 자이아파트 건설 현장처럼 안전불감증의 산지 이용은 재해로 이어집니다. 재해 영향평가와 산지재해 영향검토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형식적인 절차에 머무른다면 폭우는 재난과 참사로 돌변할 수 있습니다. 행안부, 산림청, 경상북도, 영주시 등의 관계기관은 영주 자이아파트 산사태를 정책과 제도 개선의 교훈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이거 보면은 뭐 햇볕 쨍쨍 나올 때는 이런 수해 걱정을 안 했지만은 막상 또 이렇게 다 하고 나니까 지금 그런 걱정을 뭐 왜 안 했던가 하지만은 지금 이미 아마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상했잖아요. 자, 그래 되면은 지금 이제 뭔가 하면은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이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영주시에서는 산사태가 아니고 개발행위다 이랬잖아요. 그렇다면은 산사태 같으면은 산림청이 지금 이거를 배상해 줘야 되는 게고, 개발행위 같으면은 GS 자이 여기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아까 그 문상 안 가셨던 분들 있지요. 거기에 오히려 힘이 더 센 사람들이 많아. 이런 분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공정하게 배상과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거는 지금 영주시청이 주장하는 것처럼 개발행위 쪽으로, 저도 개발행위 쪽으로 보는 것이 2019년도에 이미 아마 허가가 나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보는 것이 맞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GS건설 자이 정말 얼마나 잘해 줄란지 모르겠습니다. 자기네들이 얼마만큼 책임을 다해 줄란지 모르겠는데 GS 자이 지금 내가 이게 홈페이지를 지금 뜯겨놨는데요. 보면은 778세대 예정으로 완공이 2023년으로 이렇게 예정으로 나왔는데 아직도 뭐 지금 전혀 올라와 있지도 않고 여기는 약도고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올라왔는데 GS 건설이 지금 참 이 보면은 굉장히 이 나쁜 루머 속에 섞여 있어요. 뼈대가 있는 건설사입니다. GS건설 같으면은 상장된 회사로서 어마무시하게 큰 회사입니다. 큰 회사인데 뼈대가 있는 건설사는 뼈대가 있는 건설사인데 여기에서 만든 아파트는 뼈대가 빠진
뼈대가 없는 순살 아파트라 이게요. 시공부터 설계부터 시공까지 총체적인 부실로 지금 여기에 경인일보에서 지금 이거를 보도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제가 말을 하나도 보태려고 그런 거 아니고 보도 났는 그대로를 지금 보여주기 위해서 제가 지금 신문 그대로를 띄우는 겁니다. 인천 서구 검단 신도수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지하 주차장이 무너진 사고는 설계부터 시공까지 총체적 부실로 발생했는 거예요. 이게 GS 얘기예요. 근데 이거는 뭐 지금 제가 이거를 GS 건설 GS 건설 단지 전면 재시공하겠다 이렇게 하고 사과문을 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거 우리도 지금 자이 아파트가 언젠가는 저게 완공이 돼서 분양이 될 텐데 이걸 참고로 아시라고 내가 지금 이 부분을 말씀드린 게, 시공사인 GS건설은 이날 사과문을 통해서 국토부 조사 결과를 모두 수용하고 해당 아파트 단지를 전면 재시공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이런 기사도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이 코리아에서 지금 보도했는 내용 보면 명품 자이라 그러잖아요. 명품 자이가 순살 자이라 그러는 게, 이 순살이라 그러는 게 그 안에 뼈가 없는 거예요. 뼈가 뭔가 하면은 철근이 없는 아파트야. 명품 자이 아파트가 순살 자이 아파트로 추락한 GS건설 임병용 부회장 책임론이 된다 이 얘기예요. 이게 지금 최근의 기사라고 7월 6일자 기사예요. 지금 이거 보세요. 이게 다른 데지만은 이런 인천 검단 자이 아파트 지하 주차장 아까 그 얘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자관 이런 사고를 내고 있는 데가 지금 명품 자이 아파트가 순살 자이 아파트는 뭐라 그랬습니까? 순살이라 그런 거는 세멘트만 들어가고 안에 철골이 안 들어가지고 순살이다 이거야. 참, 이런 게요 이게. 이거는 자이 아파트하고는 관계가 없는 게지만은 광주에 현대산업개발이 전번에 지어놓은 아파트가 무너져가지고 마구 휴지 쪼가리가 됐는 거 그거 보시죠. 이런 여기에는 빼다구만 남아있지. 이건 보세요. 이것도 지금 땅집고라는 데서 지금 보도했는 내용인데 39층 아파트를 붕괴사하고 광주 아이파크 철거 어떻게 하느냐. 이게 맨 그렇게 정명규 HDC 회장이에요. 이거 현대산업개발 그쪽일 거예요. 그래, 자, 우리가 지금 이런 것들도 이거 지금 다 폭파하고 있네. 이런 사항들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게 광주의 성냥갑 같이 약하게 지어졌다는 그런 내용으로 이렇게 되는 건데, 그래 지금 자이 아파트가 이런 명품 자이가 순살 자이로 추락한 데 대해서 지금 세상에 지금 여론에 주목이 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번에 지금 우리 지역에서 당장 이 어린이 14개월 된 아이의 보상금 문제를 산림청이 해야 되느냐, 자이 GS건설이 해야 되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지역에 좀 이게 관심 좀 기울여야 될 만한 사람, 이렇게 좀 태만하지 말고 저렇게 없고 저렇게 힘든 사람들 옳게 보듬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조문 좀 하면 되지. 그 조문 좀 안 해가지고 온 사방이 그렇게 욕먹도록 하고 말이에요. 영주의 이런 사고는 이번에는 인재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고 있잖아요. 인재라고. 인재라는 게 뭡니까? 사람이 잘못해서 나는 사고다 이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공무원, 선출직, 뭐 일말의 양심이나 책임이나 그런 가책 없어요? 그래, 그 없는 집의 사람들이 그렇게 참혹한 일을 당했는데, 그래 뭐 업인지 면인지 거기 성격 행사가 그렇게 중요해? 거기에 나중에 거기 갔다는 얘기를 하니까 여기에 좀 나이 드신 어른들은 더 욕을 하더라고. 욕 아직도 그 욕 다 먹자면 아직은 멀었어.
아직은 내가 봐준 시작이야. 자관 오늘은 여기서 지금까지도 지금 국민일보에서 이게 자의 얘기를 해줬지, 다른 신문에서는 이 GS건설이라는 말도 안 꺼내줬고, 영주 상망지구에 자의 아파트 단지라는 것도 얘기 안 해줬는데, 국민일보가 톱이야, 톱. 국민일보가 쓸 수 있는 기사 다 써줬어.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부분을 확실히 얘기해 주고 싶어서 오늘 이것을 처음부터 한번 훑어보는 의미에서 이 얘기를 썼습니다. 예. 국민일보의 이정은 기자님인데는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지역의 기사를 이렇게 소상하게 역사적인 기록으로 이들이 배상하고 보상하는데 문제점이 있을 때는 이런 신문 기사가 엄청나게 그 증거적인 자료가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정은 기자님께 정말 다시 한번 고맙다는 인사를 드리고 13개월, 14개월 된 그 여아의 명복을 빌면서 오늘은 영주의 산사댄지 개발 행위로 이루어지는 그런 인젠지 그 사태에 대해서, 그 사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음미하면서 공직자들의 그 안이함을 성토하면서 오늘 세상 논평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영주시청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정말 일 좀 하세요. 일 좀 하세요. 논평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마치면서 그래도 또 저도 기력이 빠집니다만 또 한마디 말씀드려야 될 것은, 아직도 저의 유튜브 조교 방송에 구독자가 아니신 분은 구독 버튼 좀 눌러주고 나가십시오.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댓글도 좀 많이 남겨주십시오. 예, 남겨주시면은 제인데는 힘이 되고 다른 방송을 제작하는데 아주 중요한 참고가 될 수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